두 사람이 제 인생을 망가뜨린 만큼 꼭 불행해지길 하늘에 빌고 또 빌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도 그렇게 속고 또 당하기만 했던 제가 불쌍했던 것인지 두 사람에게 벌을 내렸네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게 커다란 배신감을 안겨준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저와 이제 이혼하고 헤어진 전 남편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제가 정말 아끼고 믿었던 직장 후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대로 두 사람이 바람이 났고 전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미 헤어지고 난 이후라 전 남편이라고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전국적으로 지사가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근무지 변경 신청도 조금 잘 받아들여주는 곳이기도 하죠. 저와 전 남편은 같은 건물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층과 소속된 회사는 다르지만요. 종종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스쳐 지나가면서 안면 정도는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눈이 맞았죠. 제가 그때 엄청 아팠었는데 회사에서 제가 담당하던 업무에 도저히 손을 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마가 펄펄 끓는 고열이었는데도 그게 쉴 수가 없더라고요. 기한이 정해져 있었고 회사에서도 좀 급하게 취급되던 업무였었거든요. 그래서 진통제와 해열제를 거의 씹어 먹다시피 하면서 업무에 열중했어요. 다른 누군가에게 맡길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제가 처음부터 끌고 갔던 업무라서요. 방법은 제가 무리하는 것뿐이었어요. 정말 정신력 하나로 버텼던 것 같아요. 겨우겨우 이른 오후까지 마무리했습니다. 부장님께서 진짜 고생 많았다고,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셨고, 오늘은 바로 퇴근해서 집 가서 쉬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퇴근을 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탔고 1층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잠시 핑그르르 하는 듯한 느낌이 들더니 바닥에 고꾸라지고 말았어요. 그렇게 바닥에 얼굴을 박겠구나 해서 눈을 질끈 감았는데, 그때 저를 부딪히지 말라고 잡아준 사람이 전 남편이었어요. 저는 다치지 않았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고 일어나려고 했습니다만, 좋지 않은 상태로 무리하게 일을 했기 때문인지 그만 그렇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눈을 떠보니 응급실이었고 의사 선생님이 제게 다가왔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40도가 넘는 고열로 쓰러져서 실려왔고, 절 병원까지 데려다 준 사람은 바로 전 남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업혀가던 저를 회사 사람들 중 몇몇이 봤던 것인지 휴대폰을 열어보니 급한 일도 끝났으니 그냥 다음날도 연차 처리해 놓을 테니 쉬라고, 고생했고 무리하게 일하게 해서 미안하다며 부장님으로부터 문자가 한 통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퇴원하고 푹 쉬었어요. 이틀을 약 먹고 잠만 자니까 사람 몸이 또 괜찮아지더라고요. 그제서야 어떻게 감사 인사를 전해야 하는 건가 하면서 고민에 빠졌고, 결국 해답을 찾지 않은 채 출근을 했습니다. 다른 직원들 모두가 괜찮냐며 호들갑을 떨어서 괜찮다고 했어요.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일하던 곳은 8층이었어요. 그리고 전 남편이 일하던 곳은 6층이었죠. 저와 동기 하나, 그리고 후배, 이렇게 여직원 셋이서 점심 식사를 하러 가던 도중 엘리베이터가 6층에 섰어요. 전 남편이 올라타더라고요. 아마 저를 업고 가는 모습을 전 남편네 직장 동료들도 본 것 같았습니다. 전 남편이 저를 보면서 이제 괜찮으시냐고 묻길래 너무 감사하다고,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대답을 했더니 전 남편의 직장 동료 중 한 분이 그럼 뭐 밥 한 끼 둘이서 하시면 되죠 하면서 능글맞게 굴었거든요. 조용히 하라며 전 남편은 동료의 말을 일갈했지만 이젠 제 동료가 문제였어요. 그럼 오늘은 자기들끼리 먹을 테니 두 분이서 식사라도 하라며 등을 떠밀자 전 남편의 직장 동료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등을 떠밀었죠. 결국 그렇게 둘이서 식사를 하게 되었고 아주 자연스럽게 번호를 교환하게 되었어요. 떠밀려서 먹게 된 점심 식사는 저녁에 술자리로 발전되었고, 또 주말 오후에 영화를 보는 관계가 되기도 했고, 결국 술 한 잔을 먹고 사고를 치는 수준까지 관계가 발전되었어요. 그렇게 저랑 전 남편은 만나서 연애를 했습니다.
저도 전 남편이 싫지 않았어요. 아파 죽어가던 저를 구해준 사람이니 제게 슈퍼맨처럼 멋있게 보였었거든요. 그렇게 1년간 연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에 꼴이 냈어요. 직장이 층수만 달라서 그런지 저희 부부는 유명해졌어요. 사내 연애라고 하기엔 애매한데 사내 연애 같기도 하고 그래서요. 비상구에서 종종 만나 데이트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신혼생활을 하면서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시댁도 친정도 양가 모두 경우가 바른 분들밖에 없으셔서 결혼 생활에 큰 문제도 없었죠. 그렇게 결혼한 지 3년째가 되던 해였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둘 다 불임 검사를 받아봐도 문제는 없는데 임신이 되질 않더라고요. 마음을 가볍게 먹자고 생각했어요. 전 남편은 자신이 술, 담배를 하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의 정자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야겠다며 헬스도 다니고 술과 담배도 끊겠다고 하더라고요. 집에서도 평일은 건강한 식단을 하겠다며 의지를 불태웠어요. 그런 전 남편의 노력이 참 고마웠죠. 전 남편은 실제로 금연과 금주를 실천했고 회식도 빠지고 집에서도 건강한 식단으로 밥을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전 남편처럼 헬스를 하거나 이러는 운동은 맞지 않아서 집에서 요가를 하면서 관리를 했어요. 전 남편은 진짜로 점점 더 건강해졌고 몸도 좋아졌습니다. 그래도 우리 둘 사이의 아이는 들어서질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전 남편의 행동이 참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가 이상한지 딱 꼬집어서 말을 할 수는 없는데 수상하다는 느낌이 물씬 느껴진다고 해야 하나? 왜 여자의 촉은 무시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육감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의 생활 패턴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요. 저와 함께 출근을 하고 함께 퇴근을 하는데 다른 곳으로 셀 리도 당연히 없죠. 그래서 전 혼자서 괜시리 예민한가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주말이었고 전 남편이 운동을 가고 난 이후였죠. 세상이 좁다 좁다 하더니 제 결혼식에 온 친구가 제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는데 친구가 제게 그러더라고요. 너 지금 영화관이냐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제 전 남편이랑 비슷한 사람을 방금 본 것 같아서 너도 여기 있는 건가 싶은 마음에 전화를 건 것이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껏 막연하게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 전 남편의 여자 문제였던 걸까 싶다는 생각이 제 뇌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침착하기 위해 애썼고 어디냐고 친구를 달달 볶았어요. 근데 마침 제 전 남편이 다시 친구의 눈에 띄었더군요. 야, 미정아. 지금 네 전 남편 다른 여자랑 있어. 이거 뭐야? 하더라고요. 진짜 그 친구가 입이 무겁고 저와 친한 친구라 천만다행이지 싶었습니다. 학창시절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뭐 볼 꼴 못 볼 꼴 다 보고 자라서 그런지 쪽팔리고 이런 것들도 없는 사이였어요. 그만큼 막역하게 친한 사이였거든요. 아무튼 저는 친구에게 제가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 전 남편을 미행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알겠다고 자신만 믿으라는 친구에게 참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정말 모자를 눌러쓰고 지갑이랑 휴대폰만 챙겨 급히 그 장소로 향했죠. 그 사이 친구가 사진을 몇 장 보내왔어요. 둘이서 같은 색 티셔츠를 커플티처럼 맞춰 입고 허리에 손도 두르고 손도 잡고 연인 행세를 하는 사진 3장이었어요. 전 남편의 몸이 커서 그런지 상대 여자는 뒷모습 정도만 찍혔고 다 가려졌더라고요. 전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고 전 남편에게 전화를 당장이라도 걸어서 한바탕 난리를 치고 싶었지만 참고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 사이 친구가 있는 장소에 도착했고 저는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남편과 연인 행세를 하던 사람은 다름 아닌 제 회사 후배였죠. 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고 했어요. 그걸 친구가 뜯어 말리며 제발 진정 좀 하라고 하더군요.
물이라도 한 잔 마시면서 제정신 유지하라고요. 흥분하면 저만 손해라고요. 친구가 제게 그러더라고요. 미정아, 일단 오늘 하루 미행을 해보자. 내가 옆에 있어줄게. 어? 너 지금 화 많이 나는 건 알겠지만 어떻게 하고 싶은지 생각은 하지 않았잖아. 그렇지 않아? 하는데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라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두 사람은 오만 곳곳을 누비고 다니면서 연인처럼 지냈고, 그로부터 몇 시간 이후 두 사람이 향한 곳은 한 모텔이었습니다. 데이트를 하는 장면을 보는 내내 제정신을 유지할 수도 없었는데 숙박업소에 같이 들어갔던 사실이 저를 참 옥죄어왔어요. 그래도 친구가 그런 장면들을 몰래 사진을 찍어주더라고요. 혹시 모른다고 하면서요. 너무 고마웠죠. 그 길로 112에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경찰 대동하에 모텔로 들어갔고 호수를 알아냈습니다. 중국집 배달원을 가장해 초인종을 눌렀고, 문이 열리자마자 전 문을 벌컥 열어 제끼고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갔어요. 문을 열어준 사람은 가운만 걸치고 있던 전 남편이었고, 제 얼굴을 보며 사색이 돼서 굳더니 제가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가자 길을 쓰고 막으려고 하기 시작하더군요. 소란이 일자 뒤에서 똑같이 가운만 걸친 제 후배가 고개를 빼꼼 내밀며 오빠, 빨리 안 오고 뭐해? 라고 애교 섞인 콧소리를 섞으며 말을 했고 저와 눈을 마주쳤죠. 선배! 라는 말에 결국 저는 눌러만 오던 분노가 터졌고 눈앞이 전멸되는 듯 하더니 순식간에 날아가 그년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함께 온 경찰 셋이 제게 달라붙어 뜯어 말리더군요. 친구가 정신 차리라며 저를 안아붙들었고 짐승처럼 포효하며 저는 울었습니다. 겨우 경찰의 손길에 이끌려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사실 제 곁을 지켜준 제 친구의 전 남편은 이혼을 전문으로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였습니다. 친구와 7년 정도 연애하다 결혼을 했고 저랑도 그만큼 오래 만나서 저를 참 편하게 대해주세요. 친구는 본인의 전 남편과 전화를 하는 듯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차를 운전해 절 데리러 와주셨어요. 그리고 전 친구네 집에 가서 하루를 묵었습니다. 다음날 회사에 갔더니 전 남편과 후배년 둘 다 나란히 연차를 쓰고 회사에 쳐나오지도 않았더군요. 사람이 너무 커다란 분노를 만나면 차분해진다더니 제가 딱 그랬어요. 저는 그날 퇴근하며 친구네 집에 또 갔고 친구네 전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와 알아온 세월이 크고 자신의 와이프이자 제 친구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를 들어보니 해도 너무한다 생각한다며 자신만 믿으라고 호언장담을 하셨죠. 그렇게 친구가 찍은 각종 사진들과 동영상들을 친구 전 남편에게 그대로 넘겼고 더 이상 폐를 끼칠 수 없다며 저는 제가 지내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친구가 절 쫓아나오며 며칠 묵고 가라고, 전 남편도 나도 괜찮다고, 우리 이 정도 사이는 되지 않냐며 만류했지만 정말 너무 미안하고 쪽팔려서 못하겠더라고요. 가겠다 가지 마라 실랑이라 하다가 보다 못한 친구 전 남편이 그럼 우리 부부가 데려다 주게만 해달라고 너무 걱정이 된다 해서 그것까진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 현관문까지 바래다 준 친구네 부부는 제가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비밀번호를 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도어락 소리에 후다닥 튀어나온 전 남편이 저를 맞이했고 그 옆엔 후배년도 있었죠. 저보다 친구가 더 흥분을 해서 대체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냐고, 지금 무슨 낯짝으로 이 집에 둘 다 있냐고 소리를 왁왁 지르니 둘 다 제게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 절 기다렸다고 대답했어요. 저는 친구네 부부를 집에 들였고 그렇게 다섯이서 대화를 하는 진풍경이 펼쳐졌죠. 전 남편은 한순간의 실수였고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했고 후배년도 제게 언니, 제가 미쳤던 것 같아요 하며 잘못을 뉘우쳤어요.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 잠시 물 한 잔 먹겠다고 부엌에 들어갔는데 싱크대에 생크림이 묻은 접시 2개가 놓여있더라고요. 냄새를 맡아보니 케이크 같았어요. 그때 느꼈죠. 아, 전부 다 거짓이구나.
또 날 기만하려고 했구나 하면서 말이에요. 접시를 들고 나가서 말했어요. 나한테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를 둘이서 오붓하게 케이크를 잘라 쳐먹으며 상의했니? 하면서요. 두 사람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어요. 친구의 전남편이 그때 말을 하더라고요. 원래 제 전남편이랑 형동생 하던 사이였거든요. 미정이가 나한테 이혼하겠다고 했어. 소송으로 가면 너 무조건 진다. 하면서요. 그때 이제 자신의 처지가 제대로 이해가 되었는지 둘이서 울고불고 난리를 피우는 걸 친구네 부부의 도움을 받아 밖으로 쫓아냈고 도어락 비밀번호도 바꿔버렸습니다. 한참 뒤에 초인종 소리가 들려 문을 열어주니 친구네 부부가 다시 절 찾아왔더군요. 그렇게 셋이서 앞으로 어떻게 소송을 진행할지에 대해 상의를 했습니다. 제게 어쩌고 싶으냐는 친구 전 남편의 질문에 저는 할 수 있는 모든 복수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전 남편에게도 배신을 당했지만 함께 배신한 사람이 정말 제가 아끼고 아꼈던 후배였단 사실이 진짜 믿기 어려웠거든요. 그렇게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이미 친구 전 남편이 증거 보전 신청이었나? 그걸 통해서 아파트 폐쇄로와 제가 잡았던 불륜 현장의 CCTV 등등 불륜 증거를 미친 듯이 긁어 모았고 카드 내역서 등 불륜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진짜 이런 것까지 모으나?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싹싹 긁어 모아서 소송을 했고 승소했습니다. 상간녀 소송 또한 진행했어요. 전 남편과 상간녀 둘 다 제게 위자료를 청구해야 했습니다. 친구 전 남편은 거기서 끝낼 수도 있고 더 복수할 수도 있다고 했고 저는 법에 저촉되든 저촉되지 않든 상관없으니 대한민국의 얼굴 떳떳이 못 들고 다니게 하고 싶다고 했어요. 제 명예와는 상관이 없다고 하면서요. 친구 전 남편은 그런 제 결정을 말리려고 했지만 제 뜻이 워낙 완고해서 그런지 제 말을 잘 따라줬죠. 저와 후배가 다니던 회사와 전 남편이 다니고 있던 회사 인사팀에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이 여자는 상간녀로 내 전 남편과 바람피워 불륜을 저질렀고 이 남자는 불륜으로 인해 가정을 파탄냈다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각각 내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난 월급을 가압류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으로 말이에요. 당연히 제가 보낸 두 장의 내용 증명으로 회사에 떠오르는 불타는 감자가 되었죠. 그래서 그런지 두 사람 다 주랭랑을 치며 반차를 내고 도망을 가더라고요. 회사 사람들이 제게 다가와 진짜냐고 하길래 한바탕 눈물을 흘리며 너무 죽고 싶었다고 하소연도 했어요. 회사도 제 편을 들어주었죠. 두 사람은 그 이후 제게 소송을 걸었지만 저는 명예훼손의 의도가 아니었고 가압류를 목적으로 한 내용 증명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건 고소는 기각이 되었죠. 어찌나 고소하던지. 근데 어이가 없었던 것이 저한테 이혼을 당해놓고 자기 본가에다 이혼했다고 말을 하지 않았나 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전화와서는 많이 바쁘냐고 물으시는데 참 좋으신 분들께 죄송했지만 뭐 시댁에 퀵으로 사진들과 판결문들을 넣어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시댁에 보내서 알리는 김에 상간녀 본가에도 보냈어요. 당연히 전 남편도 전화와서 난리를 쳤지만 제할 바는 아니었어요. 그건 그래도 법에 걸릴 수 있어서 저한테 고소를 넣으면 벌금을 물거나 해야 했는데 두 쪽 집안 모두 부모님들은 온전한 정신과 개념을 가지고 계셔서 고소를 취하하라 성을 내셔서 둘 다 취하했더라고요. 저렇게 멀쩡한 부모 밑에 정신병자들이 어떻게 둘이나 태어난 건지 알 수가 없었죠. 회사 측에서 전 남편은 그냥 퇴사를 권유하면서 자진 퇴사로 처리당했고 후배녀는 빌고 빌어서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걸로 합의했죠. 저는 두 눈 똑바로 뜨고 두 사람의 말로를 지켜봤습니다. 그렇게 저는 두 사람의 불륜을 만천하에 알리는 복수로 마음의 응어리를 풀었습니다. 저와 전 남편 사이에 아이가 없어서 천만다행이란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렇게 두 사람과의 인연을 끊어냈어요. 저도 여전히 당당하게 회사 생활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몇 달 전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불륜으로 이어진 커플이라 부를 지인도 없어서 식은 못 올리지만 후배년 뱃속에 아이가 생겨서 양가가 그래, 이게 너희들의 인연일 수도 있다 하면서 부랴부랴 결혼을 시켰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혼인신고만 하면서 살다가 후배가 출산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 남편도 사람이다 보니 불안했나 보더라고요. 자기랑도 불륜을 저지르다 만났는데 후배가 다른 사람과는 불륜을 안 지절렀겠나 하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후배 몰래 친자 검사를 진행했었나 봅니다. 그런데 세상에, 전 남편의 친자가 아니더라고요. 심지어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까 후배가 저희 바로 옆팀의 과장님과 불륜을 저질러 왔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더 대박은 왜 앞전에 저랑 후배 그리고 제 동기 이렇게 셋이서 점심 식사를 하러 간다고 적었었잖아요. 과장님과 제 동기는 사내 연애를 하다가 결혼한 사내 부부 사이였습니다. 알고 보니 후배가 저희 지점에 입사를 해서 일을 하면서 유부남만 만나고 다니는 유부남 킬러였어요. 지금 그래서 제 동기는 제가 어떻게 증거를 모으고 했는지 듣고 제 이혼 소송을 맡아준 친구의 전 남편도 소개받아가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전 남편이 저희 회사로 얼마 전에 내용 증명을 보냈더라고요. 상간자 소송을 말이에요. 진짜 제가 기가 막혀서 난놈과 난년의 만남이구나 했어요. 그리고 혀를 차고 말았는데 전 남편이 제게 연락 와서 다시 합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미친놈이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나. 저는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어서 쌍욕을 한가득 해주고 거절했어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가 봐요. 회사에서는 과장님을 해고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저와 제 동기는 참 공유하고 싶지도 않은 경험을 공유하게 되었네요. 저는 당당하게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죄를 지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다녀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아직도 후배년의 이야기는 저희 회사에서 뜨거운 감자입니다. 물론 저와 제 동기 앞에서는 사람들이 조심하고 있지만 말이에요. 저는 이혼 이후 다시 만나고 있는 사람이 생겼어요. 결혼까지는 아직 고민스럽지만 말이에요. 만일 제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르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당장 그만두길 권유할게요. 세상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좁고 복잡하답니다. 그러다 큰 코 다칠 수 있어요. 마치 제 후배와 전 남편처럼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